팀의 미국과 일본, 한국 사업을 담당하고 있는 김한선이라고 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희는 협업풀 콜라비를 만들고 있는 콜라비팀이라고 합니다. 저는 콜라비팀에서 사업과 마케팅을 맡고 있는 김한선 이사라고 하고요. 팀 협업툴이라는 서비스를 만들고 있습니다. 말 그대로 조직 내에서 동료와 구성원들이 일을 진행하고 업무를 관리하고 프로젝트를 관리하는 데 있어가지고 생산성과 업무의 효율성을 올리는 데 필요한 서비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전 세계적으로 다양한 협업툴이 있는데 최근에는 저희 같은 어떤 문서 기반으로 할 일이나 노트 일정, 의사결정 같은 대화를 담아내는 서비스들이 트렌드를 이룬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전 세계적으로 사실 몇 개 없는 서비스입니다. 한 6개 정도밖에 없고요. 네, 그러니까 아시아에서는 저희가 유일한 서비스여서 한국이랑 일본 쪽에서 저희가 좀 반응을 많이 받고 있다라고 저희 내부적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시겠지만 코비드-19 때문에 전 세계적으로 재택근무가 화두가 되고 있는데, 그러다 보니까 기업들 차원에서 업무의 연속성, BCP나 아니면 생산성 관점에서 기존에 일하는 방식들의 변화 같은 것들이 필요하게 되었고, 그런 관점에서 예전에 메일과 메신저만으로 일했다면은 새로운 어떤 업무 도구의 필요성들을 되게 절감하고 계시는 걸로 저희는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관점에서 언택트 비즈니스 솔루션으로서의 협업툴 콜라비를 많이 찾아주고 있습니다. 대부분의 어떤 새로운 협업툴이라 그러면은 IT 리터러시, 말 그대로 IT 전문가들이 있는 분들이 많은 조직에서 쓸 것 같은 서비스를 생각하시는데요. 사실은 저희 서비스 같은 것들은 되게 범용적인 사용성을 기본적으로 염두에 두고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건설이나 제조, 공공이나 협회, 금융 이런 식으로 IT에 대한 전문가들이 없는 쪽에서도 저희 서비스를 많이 사용을 하고 계십니다. 저희 협업툴 콜라비를 쓰게 되시면 기본적으로 기업 내부적인 데이터가 쌓이게 됩니다. 이게 뭔 얘기냐면은 보통 협업을 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것들이 어떤 사람이 어떤 일을 언제까지 했는지, 그리고 얼마 만에 많은 양을 했는지, 그거를 기한에 맞춰서 했는지 안 했는지, 그리고 그 과정에서 나오는 데이터들, 예를 들어서 파일이나 대화 같은 것들이 발생하게 되는데요. 사실은 기업 관점에서는 이거는 내부적인 데이터 자산이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어요. 실제로 저희랑 논의를 하고 있는 대기업 특정사 같은 경우는 콜라비를 내부적으로 1차적으로 도입을 하시고 거기서 발생하는 직원들의 협업 데이터, 저희는 협업 행동 데이터라고 얘기를 하는데요. 이런 것들을 기반으로 2차적으로 활용하는 어떤 새로운 사업 모델에 대해서 같이 논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 고객 같은 경우는 성과관리 시스템에 협업툴 콜라비에서 발생하는 데이터를 기본 데이터로 활용을 하고 싶다라고 얘기를 하셨습니다. 이런 식으로 협업에 발생하는 데이터들을 성과관리든 더 나아가서 KMS, 지식관리 시스템이든 리스크 매니지먼트 시스템이든 다양한 비즈니스 모델을 확장을 하실 수가 있어서 기본적으로 콜라비가 가지고 있는 2차적인 임팩트는 저는 좀 크다라고 보고 있고, 실질적으로 투자자나 큰 대기업 같은 그룹사 같은 경우는 협업툴 자체에 대한 수요도 있지만 그거에서 파생되는 데이터에 대해서 관심이 많이 있으신 걸로 저희는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말씀드릴 수 있는 거는 저희가 어떻게 보면은 협업툴이라는 그 섹터에서 국내에서는 되게 오래 제일 최초로 고민을 시작한 멤버들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고요. 협업툴이라는 단어 자체도 저희 대표님이 5년 전에 국내에서 쓸 단어가 없어가지고 처음 만든 단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 쿼리를 검색을 해보시면은 6년, 7년 전에는 협업툴이라는 단어가 없었습니다. 저도 기억이 나는 게 제가 그때 네이버에 있었을 텐데, 대표님도 네이버 출신인데 먼저 나가셔가지고 사업을 하셨죠. 근데 그때 저한테 얘기를 하다가 이 서비스를 어떻게 불러야 될지 모르겠다는 얘기를 하셨는데, 그 당시에는 그룹웨어 같은 서비스들이 많았었고, 근데 사실은 이거는 그룹웨어는 아니거든요. 그래서 저희 팀 자체가 그런 고민을 가장 오래 해왔던 팀, 한국에서는 보실 수가 있을 것 같고, 실질적으로 저희가 인력 규모가 그렇게 크지 않지만 지금 같은 어떤 퀄리티를 뽑아낼 수 있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전 세계에서 6개밖에 없는 서비스라고 말씀드렸는데, 그만큼 제품적인 완성도나 그 난이도가 좀 있다라고 하더라고요. 저는 제품가는 아니지만. 그래서 그런 것들을 할 수 있는 팀, 열정 같은 것들이 두 번째 자산이라고 생각을 하고,
세 번째는 좀 저희가 재미있는 특징을 보고 있는데 저희 서비스를 오가닉하게 들어와서 쓰는 기업들을 약간 분석을 해봤는데 몇 가지 특징들이 있었습니다. 첫 번째, 공공이나 협회 같은 문서 기반으로 커뮤니케이션을 많이 하시는 쪽에서 기본적으로 많이 쓰세요. 더 나아가면 학교 같은 경우도 있고요. 그리고 두 번째는 금융이나 대기업처럼 오히려 규모가 큰 쪽에서 많이 수요가 있으십니다. 왜냐하면 저희 기본적인 특징이 되게 좀 사용성이 쉽고 다양한 부서에서 사용해도 그게 핏할 수 있도록 되게 유니버셜하게 설계가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아시겠지만 대기업 같은 경우는 그 안에 계열사나 부서나 일하는 방식들이 정말 다양하지 않습니까? 이런 것들을 이런 워크플로우를 담아내는 게 되게 중요한데 그런 부분에 있어가지고는 사실은 협업들 콜라비만한 대안이 국내에는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첫 번째가 제품과 제품 간의 결합입니다. 회사의 관점에서 보면은 되게 다양한 서비스를 쓰게 될 수밖에 없는데요. 메일, 메신저 같은 것도 쓰고 저희 같은 협업툴도 쓰게 되지만 예를 들어서 가장 대표적이라는 게 저장소 같은 거, 소위 말해서 드라이브라는 것들 그런 것들도 많이 쓰게 되죠. 근데 저희 경쟁사 중에 하나가 글로벌에 있는데 드랍박스라는 서비스가 있습니다. 근데 아시겠지만 드랍박스는 저장소만 있는 서비스라고 생각을 하실 텐데 그렇지 않고요. 2017년도부터 드랍박스에 연결된 드랍박스 페이퍼라는 서비스가 나오게 되는데 이게 뭐냐면은 콜라비랑 비슷한 문서 기반으로 협업을 할 수 있는 서비스입니다. 그쪽에서는 협업 도구라는 표현을 쓰고 있는데 저희랑 똑같습니다. 문서 기반으로 사람들이 들어와서 파일이나 의견이나 체크리스트 일정 같은 것들을 공유하면서 관리하는 툴인 거죠. 근데 그게 드랍박스에 붙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기본적인 하나의 스위트라고 생각하시면 되는데 이런 조합 같은 것들이 어떻게 보면 되게 당연합니다. 그러니까 컨텐츠의 스토리지와 컨텐츠의 크리에이션 자체가 합쳐지게 되면 사실은 시너지가 폭발하게 되겠죠. 그래서 저희는 컨텐츠 스토리지를 하는 서비스 업체들에 관심이 좀 있는데요. 말 그대로 그네들과 함께 해서 저희는 컨텐츠 크리에이션을 할 수 있는 서비스이기 때문에 결합을 통한 시너지 이거를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일본에서 D사가 저희에게 그런 모델로 제안을 해왔었고요. 그래서 자기들은 컨텐츠의 스토리지와 일본의 로컬라이즈된 어떤 기술과 인력들이 있고 컨텐츠를 크리에이션 할 수 있는 그런 서비스와 툴로서 저희와 연계하는 얘기들을 지금 진행을 하는 게 있습니다. 한국이나 글로벌에서는 스토리지 서비스하는 업체들이 엄청나게 많은 걸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수백 개가 넘는 걸로 보여지는데 그런 식으로 그런 업체들과 다양하게 협업할 수 있는 모델들이 있을 것 같고 또 제품 결합에서 좀 더 나아가면은 저희가 이제 6월달 정도에 메신저 서비스가 나옵니다. 그러니까 콜라비가 기본적으로 협업을 하는 콜라보레이션 툴이라면은 인터널 커뮤니케이션에 최적화된 메신저가 나오게 되는 거죠. 그래서 어떻게 보면 저희는 올인원 스위트 컨셉으로 좀 디벨롭이 되는 건데 제품 관점에서 자연스럽게 여기서 생각할 수 있는 협업 모델은 코로나 때문에 요즘에 또 각광받는 것 중에 하나가 화상회의거든요. 그리고 제가 알기로 화상 관련된 솔루션들을 개발하시는 업체들이 한국이나 해외 여러 가지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화상회의 솔루션과 저희 메신저와의 결합 같은 것들 아니면 솔루션과 콜라비의 어떤 기본 서비스와의 결합 같은 것들도 더해진다면 사실은 되게 풍부한 경험을 고객에게 전달할 수 있을 것이라고 저희는 보고 있고요. 단순히 제가 2개 정도의 예를 들었지만은 제품 관점에서는 그런 식으로 일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다양한 워크플로우의 전문성을 가지고 있는 벤더나 솔루션 프로바이더가 있다면은 저희와 충분히 같이 협업을 해서 공략할 수 있는 포인트들이 많습니다. 두 번째는 저희가 이건 좀 더 스페시픽한 케이스인데 IT의 이코시스템을 보면은 벤더만 있는 게 아니라 고객 중간에 이거를 딜리버리하는 업체들이 있는데요. 가령 예전에 SI라는 형태로 존재하기도 했었고 요즘에는 약간 다른 솔루션 어떤 컨설팅 이런 컨셉으로 존재하긴 하는데 이쪽 같은 경우는 저희가 국내 스페시픽하게 좀 같이 협력하는 모델들을 좀 기대하고 있습니다. 어떤 포인트냐면은 대기업 같은 경우는 기본적으로 구축이나 프라이빗 클라우드 같은 자사 쪽의 데이터를 두는 것들을 원하는데요. 그리고 그 과정에서 기존의 레거시와 연동 같은 것들 좀 일종의 커스터마이징이 발생하게 됩니다. 근데 사실은 저희는 지금 다양한 대기업들과 얘기를 하고 있는데 이쪽 영역에 대한 전문성보다는 사실은 저희는 프로덕트를 만드는 거에 대한 전문가들이거든요. 그래서 딜리버리 하는 데 있어가지고 같이 할 수 있는 어떻게 보면
구축과 컨설팅할 수 있는 파트너사들을 저희가 좀 소싱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게 좀 있고, 또 하나 재밌는 건 국내 같은 경우는 협업 툴을 도입하는 그 아젠다를 가지고 있는 팀이 대부분이 HR 문화 혁신팀이거든요. 예전에 52시간 근무제가 되면서 작년에 됐었죠. 대기업 300인 이상 기업체들이 52시간 이상의 근무를 하지 못하게 되었었죠. 그러다 보니까 내부적으로 업무의 생산성과 효율성을 올리는 것들이 되게 급선무가 되었었고, 이런 과제를 그 아젠다를 가지고 가는 게 전략팀이나 HR 문화 혁신팀입니다. 왜냐하면 일하는 방식을 바꿔야 되기 때문에. 그러다 보니까 저희는 그런 팀과 저희 중간에서 뭔가 컨설팅이나 이런 뭔가 파트너십을 할 수 있는 HR 컨설팅하는 에이전시들이나 파트너들이 되게 많습니다. 그런 쪽을 통해 가지고 저희 서비스들을 HR 컨설팅을 통해서 HR 문화 혁신팀으로 딜리버리하고 컨설팅을 해주는 그런 어떤 파트너십, 그런 업력을 가지고 계신 쪽과의 어떻게 보면 약간 그 유통 관점에서, 유통 고객과의 접점, 클라이언트 페이싱 관점에서의 파트너십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콜라비팀의 미국과 일본, 한국 사업을 담당하고 있는 김한선이라고 합니다. 제 소개를 잠깐 드리면, 저는 사실은 콜라비팀 오기 전에도 한 10년 넘게 생산성 도구에서 사업과 마케팅을 전결했습니다. 여기 오기 전에는 마이크로소프트의 오피스 365에서 프로덕트 마케팅 매니저로 한국에서의 사업과 마케팅을 진행을 했었고요. 그 전에는 그 네이버의 라인웍스라고, 사실은 그 전신인 네이버 웍스에서부터 그 경력을 이어왔었습니다. 그래서 아시겠지만 라인웍스의 그 전 이름이 네이버웍스거든요. 저는 네이버웍스, 다시 말해서 네이버가 B2B 비즈니스에 처음 시작을 했던 초창기에 합류를 해서 사업기획, 그 다음에 상품기획, 그 다음에 마케팅에 대한 부분들을 진행을 했었고, 그 와중에 한국에서 사업도 경험을 했었고요. 라인웍스가 일본으로 어떤 타겟 마켓을 좀 변경하면서 일본 쪽 관련돼서 그 마케팅이나 사업적인 지원과 서포트도 진행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 커리어 자체가 기본적으로 대부분이 생산성 도구, 협업 툴에 있었기 때문에 제가 이쪽 시장에서 여러 가지 어떤 나름대로 레슨스런들을 통해서 제가 지금 파악한 어떤 결론은, 혼자 이 시장을 변경할 수는 없다라는 결론입니다. 뭔 얘기냐면, 사실은 기본적으로 아무리 플레이어가 뛰어나도 주변에 어떤 이코시스템이 없으면 변화가 일어나지 않아왔던 걸 지금 10년간 제가 봐왔는데요. 그러다 보니까 최근에 제가 드는 생각들은 저희와 같은 목표를 가지고, 좀 구체적으로는 동일한 어떤 타겟 고객을 가지고 비슷한 인더스트리에 있는 업체들이 함께 이 시장 자체를 바꿔가는 게 되게 중요하다고 생각이 들었습니다. 국내 생산성 도구의 어떤 그 머처리티, 성숙성 자체가 글로벌 기준에서 봤을 때는 좀 상당히 좀 떨어져 있는 게 사실이거든요. 그래서 그런 시장의 어떤 머처리티나 이런 것들을 같이 만들어갈 수 있는 파트너들이 되게 필요하구나라는 것을 최근 몇 년간 느끼고 있고, 그런 관점에서 다양한 섹터에서 파트너, 서비스 프로바이더나 컨설팅이나 개발에 대한 전문가들이나 이런 분들과 함께 이 시장을 바꿔나가고 키워나가는 게 되게 중요하다는 것을 절감을 하고 있습니다. 저는 결론적으로 이 시장의 어떤 변화를 이끌기 위해서는 단독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는 게 아니라 여러 가지 인더스트리 섹터에 있는 플레이어들이 같이 이런 비즈 매칭의 기회를 통해서 서로 협력하는 것들이 필수 불가결한 시대가 되지 않았나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것들 함께 하실 수 있는 분들이 있으시다면은 이 영상을 보시고 편하게 연락 주시면은 저희와 함께 그런 방안들을 만들어 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앞으로 많은 연락 부탁드립니다. 부탁드리겠습니다.